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디스테이션 주제입니다. 성과에 매달리는 나를 발견하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이제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 말 그대로 정말 빼어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호각을 다투어야 돼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이 막 계속 부딪히면서 막 엄청 좋은 아이디어가 되게끔 하려고 하는 과정이거든요. 생각보다 T들과 회의를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주눅들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진심인 상태인 것 뿐이에요. 몰입한 것 뿐입니다. 우리가 그걸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T와 연애하시는 분이든 결혼하신 분이든 일을 하시는 분이든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T는 에너지를 분노에서부터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적 분노,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부터 불편함이나 내가 쟤보다 더 잘하겠는데 라는 자신감이나 아니면은 제가 나를 괴롭혔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나를 무시했다거나, 이런 수많은 부정적 감정에서부터 에너지가 발현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혹은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매출을 내야 하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빚을 내야 되는 어떤 그 위기라든지 붕괴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스스로 텐션을 계속 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있는 F들 사이에서 이 사람 혼자, T 혼자 급발진을 하기 시작해요.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데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내가 너희들 말하는 거 정도를 모를 것 같아서 아이디어 회의를 연 거 같냐? 내가 모르는 걸 말을 해봐. 너희들이 말하는 정도는 이미 내가 다 알고 있고, 그런 얘기 듣자고 내가 너희들 고용한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 듣자고 내가 회의 시간을 아깝게 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기 싫으면은 내가 모를 만한 아이디어를 나한테 제공해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참 제가 열의에 불타고 매출에 목마르고 임금을 줘야 되니까 그랬던 스타트업 초기 상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때에는 나도 모르게 잘해야 돼, 이걸 내야 돼, 해결해야 돼, 이번 달에 월급 줘야 돼, 이번 달에 매출 내야 돼, 이번 달에 뭐 해야 돼, 이번 달에 뭐 사야 돼, 이런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있다 보니까 한 번의 실수를 용납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한테. 제가 실수를 일으키는 순간 매출 바로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아파요. 그럼 저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T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T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이 상태가. 그러니까 엄청 다급하죠, 제 자신이. 근데 F들은 오늘 기분 좋게 출근해가지고 오늘 아이디어 회의 있구나, 뭔 얘기할까, 갑자기 대표랑 같이 버럭버럭 화내는 사람 앞에서 회의를 하려니 대충 생각해 갔던 것들은 최선을 생각했다 하더라도 T만큼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러니 고난과 역경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갑자기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거지,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 이렇게 T들은 그냥 진심인 상태인 것 뿐인데, 그 사람들한테 너 왜 이렇게 화를 내? 이렇게 대화하면 안 되고 계속 먹이를 줘야 돼요. 연료를 줘야 돼요. 이건 어때? 저건 어때? 이건 어때? 하면서 노력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나는 잘 모르더라도 노력을 했어라는 그 데이터가 그 T들한테는 굉장히 큰 면죄부가 돼요. 그걸 진심으로 느끼거든요. 진심은 진심으로 소화가 돼요. 근데 진심에 대충이 왔다? 그럼 이제 다른 걸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를 뛰어넘게 되죠.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T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건 말이에요. 나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고정하십시오. 나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내 일을 도와줄 리도 없고요. 내가 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개인화된 사회잖아요. 예전에 저는 그걸 부정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다 동등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게 오만이었던 거지. 인간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존재 자체가 불안정하고 의존적이고 굉장히 지능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능이라는 게 지적 수준으로만 귀결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지적 수준이 높다거나, 아니면 내가 편리한 쪽으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발달돼 있다거나,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은 발달돼 있어가지고 단순하게 일을 잘하는 거에만 최적화돼 있지 않다고요. 근데 T는
일을 잘하게 최적화되어 있는 인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불만과 부정으로 그들을 대하면 그 사람들은 이 사람 자체를 싫어하게 돼요.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돼. 미워하는 사람이랑 행복한 결과는 없어요. 미워도 떡 하나 주면서 우리 아가들 이런 마음으로 하세요. 이렇게 귀여운 펭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펭귄들 얼마나 귀여워요. 앞에서 이렇게 바닥바닥바닥 거리고 있는 거 보면 귀엽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냥 저 펭귄 되게 좋아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과 인식을 바꾸자는 거예요. 어차피 당신처럼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당신밖에 없다니까요. 부모님도 당신처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당신이 아니니까. 당신의 자리를 타인이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인지를 해야 된다. 억지로라도. 팀이니까 같이 해야 돼. 월급을 줬으니까. 할 말은 정말 많지만 그거를 실제로 인지하기까지 당신이 비용으로 다 겪어내야 될 겁니다. 여기서 이거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가면 당신은 비용으로 그거를 배우게 될 겁니다. 사회적 경험을. 저는 이미 그걸 했고요. 여러분들한테 기회비용을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인간은 일을 싫어하고요. 열심히 하는 걸 싫어하고 노는 걸 좋아합니다. 재밌게 노는 걸 좋아해요. 재밌게 놀려면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되겠죠. 그만큼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일수록 뛰어나게 논단 말이에요. F들의 특징이 그래요. 일에 진심인 F들은 노는 거에도 진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만 입장을 생각할 게 아니라 인간성을 조금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회를 알려면 개인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저는 뭐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개인을 알아봤자 뭐하냐. 사회 현상을 알아야지 내가 그거에 맞는 경제 대비를 하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려면 사회가 어떻게 될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금리 변동 내가 알아야지 내가 대응하는 거 아니냐. 근데 개인도 모르면서 사회를 알 거라는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F 출신입니다. 그걸 듣고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개인을 모르는데 집단을 안다? 역설 아닌가요? 집단은 개인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개인을 모르는데 집단을 어떻게 알아요? 축구팀에서 축구 선수를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축구 구단장만 알고서 혹은 축구 감독만 알고서 그 팀이 이길지 안 이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너무 당연한데 내가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있더라고. 여러분, 개인을 잘 알아야지만 집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사회에 대한 공부나 경제 공부만 하지 말고 인간에 대한 공부도 저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내 가정이 화목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대인관계가 행복해지며 타인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이런 얘기하니까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저는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돌이켜보니까 정말 많이 싸웠네요. 싸우려고 싸운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잘하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잘못하면 망하니까. 못하면 망하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100번 잘해도 한 번 못하면 망해요. 왜 하냐 그럼 이런 걸. 그냥 F들은 일단 거기서부터 이해를 못하죠. 사실 사업을 왜 하냐. 어쨌거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상대방을 무시하지 말고 왜 그럴까 관찰하고 탐구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할 만한 대답과 위로와 격담이라고 하나요? 이런 행동들을 한다면 F들은 굉장히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엄청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F랑 싸우지 말고 몰아붙이지 말고 질타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안아주고 이해하고 달래주고 칭찬해주고 긍정적인 것들을 계속 제공하고 먹을 거든 놀이품이든 냄새라든지 뭐 디퓨저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해요. 일하는 일터에서 좋은 냄새 나잖아요. F들 다 좋아해요. T들 그런 거 관심 없죠. 그러면 안 돼요. 화장실에 수건 하나라도 깨끗한 거 하나 갖다 놓으세요. F들은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나의 환경이 안정적이고 쾌적하다면 머리도 쾌적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내가 이러는데 너는 왜 그래? 라는 그런 나랑 비교하지 마세요. 달라요. 그거를 강요하면 안 돼요. 강요하면 안 돼요.
티들 강요하면 안 돼요. 강요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돈 벌어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지 않나요? 시스템을 바꾸세요. 그 시스템을 바꾸세요. 안 바꾸면 언젠가 비용으로 다 환산하게 될 겁니다. 이게 요즘에 MZ들 뿐만 아니라 그냥 시대가 변했어요. 사명감이나 책임감이란 단어가 사라졌고 이득 논리만 가득하기 때문에 개인화된 이득 사이에서 우리가 효율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모듈화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많아야 돼요. 단순하게 인건비 줬으니까 인건비만큼 나올 거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치밀하게 사업을 짜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고 고정비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마진율이 변동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원가 상승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 변동 원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잡아내야 돼요. 근데 다 변동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체계적인 로직을 짜야 돼요. 근데 그건 인간에게선 체계적일 수가 없어요. 인간은 체계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를 찾지 말고 인간은 그냥 인간으로 두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한 상태로 만드세요. 그게 해외는 이미 그러고 있어요.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인간을 어떤 톱니바퀴처럼 진짜 톱니바퀴처럼 일을 완전히 하향시켜서 반복 작업만 하게끔 만들었거나 아니면 아예 프리로만 다 뿌리거나 그러니까 고용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질 만한 상황으로 만들어서 혹은 고용을 할 때 진짜 일을 1인분이 아니라 3인분치 일을 할 수 있게끔 뭔가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뭐 이런 대단한 방식들로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게끔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에선 그만큼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갖다 줘도 어차피 그 사람은 그게 손해라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우리 시대의 오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혹은 내가 경험한 적도 없으면서 그걸 경험했다라고 착각하는 거 유튜브에서 그냥 보고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세상을 판단하잖아요. 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봤는데 왜 너는 그렇게 안 해? 일단 해봐. 일단 매출 1억부터 내봐. 세금 한 1,000만 원 내봐. 인건비로 한 달에 뭐 2,000, 3,000씩 내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수능할 때 우리가 이제 되게 모든 사람이 수능을 보니까 수능에 대해서 비교를 하자면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해. 너 열심히 공부 안 했네? 너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좋아? 너 게을렀네? 기분 좋습니까? 아니 물리 잘하는 애들, 원투하는 애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물리 1등급 받는 애들은 재능이다. 물리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냥 대충 해도 잘 나오는 애들이 있어. 머리가 튼 거야 그냥. 에브리타임 공부 상태야. 뭔가를 책을 보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그걸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남들보다 공부의 시간이 더 길었던 것 뿐이에요. 그걸 이제 이해하지 못했던 거지 나는 어렸을 때. 물리는 왜 쟤는 잘하지? 왜 난 열심히 하는데 물리를 못하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등급이 높지? 난 분명히 쟤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쟤보다 안 되지? 달랐던 거예요. 질적 차이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게 있고 노력해서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안 해보고서 중학생이 수능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는 거 말도 안 되잖아요. 수능 본 적도 없으면서 수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말이 돼요? 모의고사 본 거랑 수능이랑 같아요? 수능 날에 아플 수도 있고 긴장돼가지고 막 위경련 일어날 수도 있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근데 한 번도 수능도 본 적도 없고 모의고사 본 적도 없는 놈이 와가지고 저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렇게 하면 수능 잘 본대요. 선생님은 수능 점수가 낮으니까 수능 되게 열심히 공부 안 하신 거네. 게으르시네요. 이렇게 하면 잘 된다던데. 나는 진짜 사업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난 진짜 화가 나. 이렇게 하면은 절세할 수 있다던데 선생님은 게을러가지고 절세 안 하셨나 봐요. 반대로 간이 사업자 내면 어떻게 하면 이득이라던데 선생님은 왜 법인까지 내셨어요? 개손해네요. 기장비 내면은 개손해라던데.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돼? 어디서부터 고장난 거야? 그냥 아무 말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원인과 결과가 다 있다고. 그걸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이득이라던데 What the 젠장 그런 소리 좀 그만해. 진짜로 내가 진짜 이게 대학교 창업 강의를 하면 정말 많이 들어요. 대표님 왜 법인 차렸어요? 법인 개선해야던데.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거야. 내 기분에 따라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죄송합니다. 화내려고 한 게 아닌데 키스테이션이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오늘 T스테이션의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T스테이션은요, 미리 예고를 해드리자면 F들이랑 잘 지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두 가지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F들은 T가 이해가 안 갈 거고 T들은 F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또 이게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 영상들이 대부분 다 20분 막 이러더라고요. 짧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